슈퍼전대 시리즈 28번째 작품으로 우주경찰인 데카레인저의 활약을 다루고 있다. 데카레인저의 세계는 지구의 지구인과 여러 출신의 외계인이 공존하고 있다는 설정의 일종의 평행 우주이다. 등장 외계인들은 의뢰, 모모 성인, 모모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명명법은 울트라 시리즈를 비롯한 고전 SF를 연상케 한다. 초려전대 오레인저 이후 9년 만에 등장한 공식 조직에 속한 전대로 군 조직 산하였던 기존 전대와는 달리 경찰 소속이다. 경찰이긴 하지만 사건 발생 이전에는 상당히 편안한 모습을 보여준다. 서류 작성으로 고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각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지내며, 특히 데카 핑크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품 목욕을 매우 자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역시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서류 작성 때문에 고생하는 건 도기, 그루거 정도. 전자전대 메가레인저 이후 7년 만에 더블 히로인 체제로 돌아왔으며 번외 전사까지 합치면 최초로 히로인이 3명 이상인 슈퍼전대이기도 하다. 또한 미래전대 타이레인저 이래로 4년 만에 핑크 전사가 돌아온 전대이기도 하다. 슈퍼전대 시리즈 중 몇 안되는 악의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작품이기도 하다. 에이전트 아브렐라가 작중 아리에나이저들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깽판치면 데카레인저가 그것을 막는 전개. 작중 아리에나이저는 모두 따로 노는 작자들이다. 아카자 반반은 전대사사 유일하게 완전한 사격형인 레드이기도 하고, 열혈인 방과는 달리 배우 본인은 매우 차분한 모습이지만 리더의 기질을 잇는 듯 데카 토크에서 대화나 주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나도 배우 본인은 닭돌 바보적인 성격과 달리 메이지 대학 출신이다. 실제로 10주년 극장판에서는 닭돌 바보에서 배우 본인의 성격과 비슷하게 차분하고 지능적인 성격으로 나온다. 데카렌 남자 멤버들이 모두 키가 180cm 이상으로 서로 비슷해서 두각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쪽도 꽤나 키가 크다. 배우의 키는 181에서 181cm로 팀 내에서 세 번째로 크지만 다른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과 있으며 혼자서 덩치가 커서 돋보일 정도다. 토마스 호제 배우는 배역의 호지와는 완전 다른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데카레인저 배우들이 모여서 에피소드에 대해 얘기하는 데카 토크를 보면 데카 핑크와 함께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종일관 밝은 모습을 보이고 농담도 많이 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는 데카 레드 역할에 오디션 했다고 한다. 반대로 데카 레드의 배우인 사이네이 류지가 오히려 작중의 호지와 비슷하게 과묵한 성격이라고 한다. 데카레인저 방영 당시 배우가 이병헌을 닮아서 화제였다. 당시 배우 본인도 이병헌을 닮은 것을 인식했는지 본인의 블로그에 이병헌을 닮은 것을 시인하기도 했다. 덕분에 데카렌 남캐 중 가장 잘생겼다는 평을 듣는다. 게다가 에나리 세니치 배우가 조승우를 닮아서인지 이도를 묶어서 특잘 갤러리에서 내부자들 드립이 나왔다. 에나리 세니치는 메이킹 필름이나 시사회 때를 보면 꽤나 장난기 가득한 면모를 볼 수 있다. 특히나 자기소개를 할 적에 은근히 한류 스타를 언급하거나 다른 캐릭터 이름을 말하는 등 꽤나 유쾌하게 논다. 멤버들도 이걸 아는지 딴지를 걸며 받아준다. 레이몬 마리카의 배우 키노시타 아유미가 성우를 맡고 있는 이자요이 아키는 이 캐릭터의 오마주인 듯하다. 초능력에 인해 고통을 받는 것도 그렇고 이자요이 히데오를 마침 이나다 테치가 맡았다. 다만 자스민을 구해주었던 도기는 그녀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았으나 아키를 구해준 디바이는 오히려 그녀의 능력을 이용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듯하다. 역대 슈퍼전대 시리즈 최고의 히로인을 꼽자면 상위권에 드는 히로인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제법 쿨뷰티한 성격, 섹시함이 어우러진 캐릭터성이 잘 먹힌 모양이다. 당시 방영에도 주 타케시는 어린 아동들보다는 성인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이기도 하다. 코도 코우메가 욕실에서 목욕하던 장면은 처음엔 엄청 부담스러웠으나 중반에는 익숙해졌다고, 특히 스태프들이 즐거운 듯이 바라봐서 긴장이 풀어졌다고 한다. 아이라 테캇은 정말이기 하게도 데카 베이스 로버를 제외한 모든 주형 로봇을 메인 파일럿으로 탑승한 적이 있다. 데카 바이크 로버는 원래 자신의 기체고 아브렐라와의 최종전에서 데카윙 로버를 혼자 조종했으며 여기에서는 데카레인저 로버를 혼자 탑승해 클론 아브렐라를 격퇴했다. 시나토리 스와는 지구사 멤버 중에서는 담당하는 장르가 공식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평소 그녀가 하는 일들을 보면 약간 SF에 가까운 느낌이다. 사실상 SF를 담당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셈. 지구에서의 메카니 담당이라 묻히는 사실인데 스완도 엄연히 스페셜 폴리스의 일원이며 아리에나이저를 체포민 저지먼트로 딜리트 허가 판정이 나오면 딜리트를 할 수 있다. 마리 골드는 변신해서 활약하는 장면이 없다. 해상 장면에서 딱 한 번 변신
변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변신하자마자 바로 공격을 당해 변신이 풀리기 때문에 변신 유지 시간이 채 1초도 되지 않는다. 데카레인저 로버는 왕구에서 LED와 사운드 기믹이 탑재되어 있다. 합체할 때 생기는 진동을 감지해 LED와 사운드가 나오는 원리로 각 사지의 메카드를 끼울 때마다 사운드와 LED가 나오는 방식. 데카 베이스는 데카레인저가 거주하고 있는 우주경찰 지구서 청사. 데카 머신을 수납하고 각종 장비의 정비 및 제작이 이루어지는 건물. 청사이긴 하지만 우주경찰인지라 직접 방문해서 사건 접수하는 지구 시민은 보이지 않는다. 외장은 아누비슘제 특수화금으로 제작되었고 베이스 정면에 설치된 엠블럼에서 베이스빔을 발사한다. 적극적으로 경찰의 소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토리가 형사 드라마처럼 옴니버스 형식이다. 스토리가 이어지는 부분은 극히 일부로 에이전트 아브렐라와 데카 브레이크 관련의 스토리를 제외하면 딱히 이어지지 않는다. 다 슈퍼 전대는 일정한 악의 집단을 물리치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데카 레인저에서는 악의 집단이 아닌 개개인의 악당들을 물리치는 것이므로 단막극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하다. 백도피버 제1의 전대 중 유일하게 고정 적대의 여성 캐릭터가 나오지 않는다. CG에 있어서는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보여 속도감을 높이는 데 일조. 그러나 너무 가볍게 보이는 것을 걱정한 제작진은 실사 촬영도 혼합하여 질감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극복하려 노력했다. 무엇보다 가장 평가받는 것은 작품의 스토리자 완성도이다. 진작 인물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개성이 강한데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밸런스 있게 그려지며 팀원으로서 뭉칠 때에는 절묘한 시너지를 보여준다. 개인 에피소드의 배분도 적절하여 이른바 공기화하는 멤버가 한 명도 없다. 이는 극 전체가 옴니버스 형식인 덕을 똑똑히 보았다. 한편 얼핏 보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에피소드 간에도 의외의 복선이 존재하는 등 전체적인 스토리의 짜임새도 훌륭하다는 평이다. 제36회 성운상 미디어 부분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흥행성과 작품성 양 측면을 모두 평가받는 수작으로 슈퍼전대 시리즈에서 명작을 논할 때 단골로 거론되는 작품이다. 슈퍼전대 교체 시 바톤 터치가 시작된 전대이기도 하다. 작품이 끝난 지 18년이나 지났지만 데카레인저 레귤러 멤버 6인방 배우들이 영원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다. 데카레인저 멤버들의 관계는 촬영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만날 만큼 사이가 좋기로 유명하며 이는 2022년 현재 진행형이다. 스페셜 폴리스는 특수전대 데카레인저에 등장하는 우주경찰 조직. 항성간 비행을 통한 옥내가 가능해지고 지구인을 포함한 여러 외계인들의 교류가 확대된 시대에 범죄도 형태가 바뀌며 해당 행성의 거주민이 갖추지 않는 능력이나 해당 행성의 문명을 뛰어넘는 과학기술로 인한 범죄가 일반 경찰의 수사 처리 능력의 한계를 넘어버리자 각 행성의 대표가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만든 연맹이다. 각 행성에 배치된 지부는 행성마다 파견되어 있는 데카 베이스를 본부로 사용하며 스페셜 폴리스 의 본부 역시 데카 베이스다. 아리에나이저는 지구에서나 우주에서나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우주인 범죄자들을 가리치는 호칭. 데카레인저에는 작품 전체에 걸친 고정된 악의 조직이 없고 매화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범죄자들이 적으로 등장한다. 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은 대부분 인간 범죄자와 큰 차이가 없지만 일부 아리에나이저는 그 정도를 넘어서거나 우주의 기술을 이용해야 가능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무기상이자 데카레인저의 진정한 적이자 모든 에피소드 사건을 일으키게 한 흑마 에이전트 아브렐라는 이들에게 아나로이드, 머슬기어, 괴중기 등을 판매한다. 구속된 범인은 은하 저편 고아 시추오르 성에 존재하는 우주 최고 재판소에서 저지먼트를 받게 되는데 저지먼트 결과는 딜러트 불어와 딜리트 허가로 나뉘어진다. 중에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딜리트 허가를 받으며 즉각 처형한다. 한국에서는 2005년 7월에 투니버스에서 파워레인저 SPD라는 제목으로 방영했으며 번역은 조이경, 연출은 신동시 PD였다. 더빙의 질은 좋은 편이다. 일본 내에서도 반응이 나쁘지 않을 정도라나? 이름은 파워레인저 SPD지만 정작 오프닝을 포함한 모든 작품 내에서 파워레인저 SPD라고 콜사인을 외치는 장면은 전혀 없고 지구수비대 파워레인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참고로 투니버스에서 마지막으로 방영된 슈퍼전대 시리즈이기도 하다.